안녕하세요 여러분.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제가 계속 이제 유튜브를 복귀해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좀 침체기가 와가지고 영상을 올리기를 시작하자 그 마음을 먹은 순간에 이제 제가 법원을 가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법원을 갔다 오게 된 그런 스토리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제가 그때 이제 금요일 날에 그 응급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죠. 여느 때와 같이. 근데 이제 그 병원 메일을 열어보니까 그 병원 메일 안에 어떤 그 이메일이 와 있었는데 그 이메일이 그 legal department에서 그 이메일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법과 관련된 그런 병원 부서니까 내가 뭘 이제 겁부터 든 거죠. 이게 뭐지? 내가 뭐 잘못했나? 드디어 내가 고소를 당하는 건가? 뭐 이런 별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. 제가 이제 그걸 잘 읽어보니까 제목이 서피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서피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증인으로 참석하는 약간 그런 거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뭘 했길래 증인으로 해야 되지? 뭐 내가 불법적인 거를 목격을 했나? 근데 이제 병원 리걸 디파트먼트에서 이메일이 온 거니까 뭔가 병원에 관련된 거긴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이메일을 이렇게 그 PDF 파일을 쭉 읽어보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디스트릭 어토니한테 연락을 해서 뭐 물어볼 수 있고 뭐 궁금하면은 뭐 오피스에 방문하면은 알려주겠다, 뭐 상담할 수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날에 출석을 안 하게 될 시에 legal consequence가 있을 것이다,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반협박으로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고 무서워라. 그 출석해야 되는 날짜를 보니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일을 하는 날짜가 아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일단은 저도 이런 레터를 받은 게 처음이니까 그 응급실에 있는 널스들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의사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서피나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편지를 보여줬는데 다 읽어보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특별한 건 아닌 것 같다, 특이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특별한 게 아닌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직접 물어보기 전까지.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금요일이어가지고 제가 그 디스트릭 로열한테 전화를 했는데 당연히 그 오피스는 답장이 없죠. 그때가 한 4시였을 거예요. 그래서 그 금요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볼 데도 없고 그 emergency department 그 프로바이더 그 부서에 체어가 있고 바이스 체어가 있거든요. 근데 바이스 체어 분이 MD이면서 동시에 또 JD예요. 그분이 그래서 로열 디그리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한테 가서 제가 물어봤거든요.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없겠냐. 그래서 그분이 그 리갈 디파트먼트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아는 게 없고 무조건 그 검사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약간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. 왜냐면 뭐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하니까. 근데 이제 제가 좀 안도를 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people vs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. 그리고 밑에 쭉 읽어보니까 뭐 이게 criminal court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범죄에 연관이 된 건데 제가 증인으로 가는 거다.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안심은 했지만 그래도 법정에 서는 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너 그거 디스미스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.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조금 약간 anxious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전화를 했죠. 그랬더니 그 디스트릭 로이어가 되게 친절하더라고요. 저에게 젊은 여자분이었고 되게 친절하게 너가 언제 한번 우리 만나서 미팅 좀 하자. 내가 너한테 뭐 설명해 줄 게 있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알겠다. 너한테 가겠다. 근데 오늘은 안 되고 뭐 내일 해야 돼.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아침에 약속을 잡고 갔죠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. 사실은 제가 옷 차려입는 게 저는 되게 싫어하거든요. 저는 약간 스크럽 입는 거 좋아하고 약간 반팔 반바지 이렇게 맨날 다니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. 가기 전에 혹시 너 만나러 가는데 내가 포멀하게 드레스업 하고 가야 되냐 물어봤더니
그럴 필요 없대요. 그래서 후드티 입고 그 법원을 갔어요. 이게 다행히 법원이 저희 집이랑 되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별로 오래 안 걸려서 갔는데 저만 거의 후드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. 그 법원에 들어갔는데. 그래서 그 법원 입구에서 이제 그 제 물품 다 검사하고 들여보냈죠. 이제 검색대를 지나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이제 그 검사를 만나서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. 그 사람 방으로.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기억을 하네요. 저보고 이제 딱 자료를 주면서. 그래서 나 기억이 안 난다 이랬죠. 이름만 보고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딱 그 전체적인 그 의료 자료, 의무 기록을 이만한 두께를 복사한 거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딱 훑어보니까 기억이 딱 나요.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젊은 그 경찰관이었는데 자료를 딱 보니까 제가 썼던 게 다 나오고 제가 어떻게 디스차르지 설명을 해줬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. 이제 사건의 개요가 뭐냐면 이제 그 사람 그 범죄자를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타 혐의들로 구속하기 위해서는 expert witness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아니 그 구글 치면 다 나오는 건데 굳이 내가 가가지고 증언을 해야 되냐 이렇게 했더니 뭐 절차가 그렇대요.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어떻게 치료를 했고 다음에 한번 그 코트가 열리기 전에 한 번 더 만나야 된대요.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경찰관도 같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경찰관도 증인으로 나와 있던 건데 그 사람이랑 간단히 인사를 하고 그 사람은 가고 이제 저랑 그 변호사랑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너 풀타임으로 인플로이 돼 있냐, 뭐 어디서 일하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고 뭐 너 몇 월 며칠에 이 사람이 너의 환자였냐, 네가 뭐를 해줬냐, 뭐 네가 어떤 약을 처방을 했냐, 왜 처방을 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1대1 질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는 거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미팅을 갖고 이제 대망의 그 법정에 서는 날 이제 그래도 좀 조금 갖춰 입고서는 법정을 갔어요. 증인들은 그 법원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못 들어가고 제 순서가 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. 그 학교에 이제 숙제할 것들을 가지고 랩탑을 가지고 이제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었죠.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이제 제 차례가 왔었는데 그 법정이 9시에 시작을 해서 제 차례가 오는 게 3시였어요. 그러니까 꼬박 몇 시간 동안을 그냥 밖에 있었던 거예요. 점심시간 이제 잠깐 갔다 오고 나서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증인석에 섰는데 이제 증인석에 가는데 되게 떨리더라고요. 왜냐면 그 배심원단도 제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대중들도 그 이제 퍼블릭으로 공개된 재판이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 주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선서를 이렇게 하고 증인석으로 가서 이제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말이 되게 빨리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제 바로 앞에 이제 그 타이핑하는 분이 있거든요. 그분이 저한테 못 알아듣겠다고 한 번만 더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것도 또 빨랐나 봐요.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제 이제 오른쪽에 있던 그 판사분이 너 왜 못 알아듣냐고 난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제 대신 말을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판사가 이제 피고로 있던 사람이 그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분이었나 봐요. 그래서 옆에 인터프리터가 있었는데 인터프리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타자기 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해달라 그래가지고 말을 다시 천천히 했었고 제가 한 법정에 서가지고 증인으로 얘기했던 거는 그때 연습했던 거랑 똑같이 질문과 답변을 했었고 한 10분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. 10분 얘기를 하고 밖으로 나왔더니 막 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.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. 왜냐면 이게 영어가 제 모국어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국어로 했어도 아마 저는 되게 떨렸을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 끝냈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법원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떨렸었는데 어쨌든 제가 말프랙티스를 한 게 아니어서 다행이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말 다큐멘테이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. 왜냐면 제가 그 제 다큐멘터리를 리뷰를 했었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딱 정확하게 왜 이 사람이 병원에 왔고 어쩌다가 인저리를 입었고 그다음에 내가 왜 이거를 치료를 했나 그다음에 디스차르지 인스트럭션을 정말 정확하게 줬어요. 정말 다시 한번 다큐멘테이션의 중요함을 느꼈고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환자를 봐야 되겠다 이런
교훈을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제가 제 쉬는 날에 하필이면 다 그 미팅이 있었거든요. 법원도 쉬는 날에 갔었고 평일날에 그건 이제 다 저희 병원에서 제가 일한 시간으로 쳐가지고 보상을 받을 예정이고요.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아무튼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이제 좀 못다했던 얘기들이 있고 왜 제가 좀 뜸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설명을 하고 이제 근황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